마음에 안 들면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이 정부 정책으로 빛나야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빚만 생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을 개똥으로 보는 건가? 안녕하세요. 메신저 조용화입니다. 한 달 전에 이 토호제 해지로 인해서 2월 부동산 거래량이 5천 건을 돌파하면서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의 이 트리거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좀 아쉽고요. 결국 이런 여론의 반대가 좀 심각해지니까 다시 한 달 만에 토호제를 또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참 많이 아쉬워요. 분명 이 정부 관계자들 주변에도 현존의 이 필드나 그라운드에서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말이죠. 이 토호제를 해지했다가 약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고요. 전문가가 아닌 저조차도 정부가 시장보다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측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하기 싫은 건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장 개입을 좀 축소하고 오히려 안 했으면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정부의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또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튼 이로 인해서 최근 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이제 신고가도 나오고 호가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이 정부의 토호제 재지정으로 하루 만에 몇 억씩 오르고 내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도 결국 코인판과 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루에 호재, 악재 이것으로 인해서 몇 억씩 오르고 내리고 정말 이 정도면 국민을 또 농락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그런 기분이 느껴지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비관하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런 변칙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은 앞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고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한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가락 정부 정책으로 피해보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속출을 하고 있죠. 한 달 만에 이 토지 허가제 확대를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를요. 문제는 이제 분명 알고 있었겠죠.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애초에 해지를 왜 한 걸까? 이렇게까지 사과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 달 전에 왜 해지를 한 걸까? 우린 또 궁금하잖아요. 왜 확대 지정을 했는가? 여론이 좋지 않자 이제 바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잠상대청이라고도 얘기하죠.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이제 특단의 조치로 갑자기 토호제를 해지했다가 다시 재지정을 했습니다. 사실 특단 조치는 아니죠. 애초에 천장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되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피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은가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각국에서도 부동산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르는 건 이상하잖아요. 강남 0.83%, 송파 0.79%, 서초 0.69%가 올랐다.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여러분들. 용산구는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다. 거기에 양천, 마포, 강동, 성동구 등 상승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방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재 경기 자체가 이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이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빚을 더 내서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된 제2의 영끌족은 또 빚을 받아서 빚더미로 이제는 회생이 불가합니다. 재지정 하루 만에 잠실 3대장, 잠실 엘스를 비롯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잠실 3대장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루 사이에 재지정을 하고 나니까 최대 3억씩 가격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비트코인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33평 기준으로 27억이었는데 재지정 전까지는 33억까지 오르다가 오늘은 30억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가상자산 거래소도 아니고 아파트가 27억이었다가 33억이었다가 갑자기 30억이 됐습니다. 그게 불과 2, 3일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2월 이 보름새, 한 달도 아닙니다. 보름새 서울 주요 지역에 6천억 원 가계대출이 폭증을 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이 서울시장은 3월 24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부동산 시장이 소강되지 않으면 시장 과열로 판단하여 원천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 6개월 이내에 이제 소강이 안 되면 마포까지 이제 지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상태인데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6개월 이내가 아니라 그냥 6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고요. 거기에 갭 투자 금지와 이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까지 이제 고려 중이다라고는 하지만, 요거는 이미 이제 시중은행이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중은행 중에 농협은행이 먼저 21일부터 이 전세 대출을 중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조건부긴 합니다. 갭 투자를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이 조건부가 붙어요. 여튼 내용 자체는 전세 대출을 전부 금지하겠다, 이렇게 하는 은행이 이제 농협은행이 나왔고요. 시중은행 한 군데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같이 이전에도 같이 공부했지만 그 뒤로 시중은행들이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실패라는 것은 이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이제 사과는 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토호제 해지는 자신의 철학에 따른 조치였다? 뭔 소리지? 서울시장 발표 내용을 보면은 해지 당시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의 조짐은 없었다. 근데 2월 거래량이 5천 건이 넘었잖아요. 서울시 규제철폐 시민 대토론회에서 토호제 해지 요구가 있었고 정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유로운 거래? 그럼 개입을 하면 안 되는데 개입을 자꾸 하잖아요.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토호제를 해지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서 좀 공감이 되실까요? 이런 부분은 결국 이 토론회에서 폐지를 요청하는 이제 한쪽 입장에 이제 요청만 들은 게 아닌가, 아니면 애초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자세로 토론회를 한 건지도 모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입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한쪽에 좀 치우쳐서 편애를 한 거죠. 토론회라는 거는 양쪽 다 좀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정부 정책상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힘들긴 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폐지 요청을 하는 한쪽 입장의 토론회라면 다른 한쪽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좀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희가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메신저 조용화의 정리화면입니다. 뭐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앞단에 있는 내용들은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스킵을 하셔도 되지만, 이 정리하면 시간에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항목별로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35일 만에 이 토호제를 재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월 보름새 6천억의 가계대출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세 번째, 토호제 재지정으로 누군가는 3억 4억씩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 새 있었던 일입니다. 네 번째, 이미 3월 21일부터 전세대출 중단 은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일부터 농협은행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다섯 번째, 7월 달에 이 스트레스 DSR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면 큰 충격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량이 이제 좀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계대출이 이전 영상에서 제가 2,000조가 거의 이제 육박했습니다. 뭐 이미 넘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 12월 기준으로 1,940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경제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빚만 더 증가시킨 부분이 정부 정책 운영은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 개입이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이 완만한 브레이크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계기로 이 정부 정책이 시장보다는 빠를 수 없다는 부분을 좀 인지하고 시장의 개입보다는 이런 완만한 흐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잡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도 오늘 이 영상으로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일회일비 말고 개개인들의 어떤 이런 투자 철학과 공부를 좀 꾸준히 해서 나의 자산과 재산을 좀 증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저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메신저 조용화 애독자님들과 뭐 소통하고 공부해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진실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